오늘은 이 서울 혈투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됐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는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얼마 전에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서울 대첩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국민의힘 개혁신당에서는 김정철 또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서울은 이게 뭐 단순한 한 광역 자치단체가 아니라 서울에서의 승리가 곧 승패 여부를 결정짓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지면 이겼다라고 딱 얘기하기가 좀 약간 좀 연구스러운, 또 다른 곳에서 졌어도 서울에서 이기면 뭐 그래도 선방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이 혈투가 더욱더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먼저 그동안 최근 5년 동안의 서울의 선거 결과가 어떤 양상으로 펼쳐져 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까지 최근 5년간 서울의 선거 결과 어땠을까요? 자,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 한번 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5.7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50.56%, 4%포인트 이상 4.8%포인트 정도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앞섰습니다. 그해 치러졌던 지자체 선거,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나섰었죠.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나섰습니다. 20% 가까이 차이가 났죠. 39.23% 대 오세훈 59.05%. 뭐 정당의 힘도 있지만 이 사람 경쟁력, 송영길 후보는 당시에 인천시장을 지냈지만 서울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더 경쟁력이 낮게 그때 평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청장을 봐도요, 국민의힘에서 17군데 승리를 하고 민주당은 8군데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서울은 오세훈 시장 그리고 구청장까지 국민의힘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집권 3년차를 가는 이 시기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때 판도가 또 확 바뀝니다. 민주당이 37곳에서 승리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곳 11곳에서 승리를 하죠. 어쨌든 서울의 정치 지도가 이때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과 어땠을까요? 이게 또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또 다릅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재명 후보가 46.7%를 득표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2.1% 득표를 했거든요. 이걸로 보면은 두 후보의 표차가 4.6%포인트 표차 났습니다. 이것이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표차와 거의 흡사합니다. 두 사람의 표차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이제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서울에서 9.8%를 득표를 했습니다. 이걸로 본다면 이준석 후보의 표가 일부 갈라진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보수 우위 구도 그런 흐름 정도 거의 뭐 팽팽하다라고 작년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 지금 오세훈 후보, 정원호 후보 각각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성동구.
이 성수동 출생이에요. 이게 지금 약간 묘하죠. 지금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 지내면서 그 성수동으로 해서 떴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나왔고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면서 환경운동연합 법률위원장 또 등을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위원 등을 지내면서 이 환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시민단체 활동 등을 열심히 하면서 인지도를 키우죠. 이러면서 이제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게 되고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되고 하지만 한 번 딱 국회의원이 하고 나서 불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예일대 교환 교수도 하고 해외 자원봉사 등도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죠. 중간에 이제 서울시장을 지냅니다. 서울시장 지내면서 2번 지내고 이른바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걸로 2011년에 사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21년에 이제 서울시장이 되고 2022년에 또 되고 이러면서 지금 4선 서울시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도전이 오세훈 후보로서는 5선 도전하는 이 5선 서울시장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도전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게 현재의 오세훈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어떤 인물일까요?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1968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죠. 여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시립대 경제학과를 나옵니다. 친구가 지원한 시립대 이런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친구 따라 지원했던 대학 시립대학입니다. 여기를 졸업을 하고 시립대 다닐 때 부총학생회장 등을 지내는 등 학생운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도 지내고 또 뭐 그 전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임종석 전 의원 비서실장도 지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도 한 4년 이렇게 지내고 쭉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지냈고 한양대 특임교수도 지냈고요. 2012년에 성동구청장에 도전해서 당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3선 성동구청장을 이제 지냈고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죠. 지금 이 두 사람의 입장 여러 가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정원호 후보는 선대위를 빠르게 꾸렸습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들 상당 부분 여기 들어가 있고요. 한 31명, 현역 의원 31명, 또 지역위원장 48명이 들어간 이런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3가지 키워드를 정원호 후보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용광로, 그러니까 지금 뭐 내부에 다양한 뭐 이런 진영 이런 걸 넘어서서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겠다라는 그러한 입장, 그리고 서울 비전을 분명히 하겠다. 뭐 G2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뉴욕과 버금가는 그러한 서울을 만들겠다. G2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이제 오세훈 심판, 이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세훈 심판. 그래서 오세훈 심판위원회라는 오세훈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따지는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크게 봐서 2가지 흐름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입니다.
이게 지금 입법 권력이 넘어갔고 행정 권력도 넘어간 상황에서 지방 권력까지 넘어가게 되면 폭주하게 된다. 민주당 정권의 폭주가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그 견제를 우리 서울 시민들부터 좀 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이것을 하나 큰 흐름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 재건이라는 키워드도 동시에 지금 중요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장동혁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리고 보수의 전반적인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보여주듯이 상당히 이제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재건에 앞장서겠다, 선봉장이 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흐름을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후보가 서로 시즌2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시장을 빗대서 윤석열 시즌2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정원호 후보를 빗대서 박원순 시장 시즌2다 이렇게 지금 서로 상대방이 시장이 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 자신의 성과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죠. 오세훈 후보로서는 지금 어떤 당의 이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이런 좀 이 젊은 소장파 그룹들과 뭉쳐서 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이런 움직임을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신의 성과를 시민들한테 호소하면서 보수 재건 그리고 어떤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오세훈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강 르네상스 또 기후 동행 카드라든지 손목닥터 9988 공기 질을 개선한 거, 또 서울을 정원을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서 정원 도시로 한 거, 디자인 서울 이런 것들, 자신의 어떤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만들어냈던 성과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대미를 찍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또 상당히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계엄 탄핵 국면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 갈짓자 행보를 좀 보인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착착 기획, 착착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좀 새로운 어떤 개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후보 뭐 여러 가지 맞붙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앞으로 대결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1차적으로 맞붙고 있는 것은 이른바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여부, 부동산 양도세 관련된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이게 좀 빌미가 됐습니다. 지난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다가 성실한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한 10억 정도 넘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 이 장특 공제를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뭐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좀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 SNS에 올렸거든요. 올리니까 이제 이 민감성, 부동산에 대한 민감성을 바로 눈치챈 민주당에서 바로 입장 냈죠. 우리 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바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 부분에 미치게 될 파장을 차단하는 걸로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호 후보도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제기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또 한정혜 정책위 의장도 야당이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한 이슈가 커지는 것을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당의 입장과 내 입장이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내야 된다. 민주당은 아예 1주택자에 대한 이 장특공제 폐지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렇다면 대통령이 SNS 그걸 왜 올리냐. 이 뭔가 좀 그런 움직임을 예비를 하고 있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부동산 문제가 갖고 있는 폭발성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서울시장 선거의 판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뒤흔들어 보려고 하는 이 그러한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양 서로 두 당이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 부각을 함으로써 어떤 좀 이 장특공제의 1주택자들 고가의 1주택자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러한 이슈 흐름 그리고 TV 토론에서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 구도가 판이 어떻게 짜이느냐 지금 이 개혁신당도 후보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히 서울처럼 이러한 한 2, 3%의 격차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격차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과연 나중에 이른바 오세훈 후보와 이 김정철 후보 간에 또 단일화, 보수 단일화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러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